안녕하세요, 에밀리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독일의 Bundestagswahl, 즉 연방의회 선거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1949년 8월 첫 연방의회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4년을 주기로 지금까지 총 19번의 선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올해가 20번째 Bundestagswahl이 되겠네요. 이 4년의 선거 주기를 가리켜서 독일어로 Wahlperiode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 따로, 대통령 선거 따로 이렇게 하지만 독일은 이 연방의회 선거 한 번으로 총리까지 결정이 되는 시스템인데요. 아니 왜 이렇게 다르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라가 다르잖아요. 농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정부 형태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총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번 Bundestagswahl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지난 16년 동안 그러니까 무려 4번의 Wahlperiode에 걸쳐서 독일을 이끌어오신 우리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사실 더 하시려면 더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총리 몇 번 이상 연임 금지 이런 조항 자체가 아예 없다 보니까. 근데 메르켈 총리가 진작에 2018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총리직을 이제 더 이상은 안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누가 과연 16년의 메르켈 시대 이후에 새로운 총리가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이번 선거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 유력한 총리 후보로는요, SPD 사회민주당의 올라프 숄츠, CDU 기독민주연합의 아르민 라schet, 그리고 Die Grünen 녹색당의 아날레나 베아복, 이렇게 남성 2분, 여성 1분 이렇게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이번 연방의회 선거 저도 투표하러 가냐고요? 아니요. Bundestagswahl에서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Wer darf den Bundestag wählen? Sie dürfen wählen, wenn Sie mindestens 18 Jahre alt sind. 이건 뭐 가볍게 통과. Wenn Sie die deutsche Staatsangehörigkeit haben, also Deutscher oder Deutsche sind und so einen deutschen Personalausweis haben und mindestens 3 Monate vor der Wahl einen Wohnsitz in Deutschland haben. 저는 두 번째에서 걸리죠. 아무튼요, 제가 비록 선거권은 없지만 독일에서 투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투표소, 투표장, 독일어로는 Wahllokal이라고 하는데 이 Wahllokal에 직접 가서 투표를 하는 거는 이번 일요일에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사전에 Briefwahl, 직역하면 뭐 우편 투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부재자 투표, 요거를 미리 신청해서 하는 사람들이 올해 특히 많다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역병의 영향이 크겠죠. 제가 살고 있는 베를린만 해도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정도가 이 Briefwahl, 부재자 투표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선거 용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선거 용지, 독일어로는 Stimmzettel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Erststimme 그리고 Zweitstimme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연방의회 선거에서는 유권자 한 사람이 표 2개를 행사하는 셈인 거예요. 첫 번째 표는 자신이 속한 선거구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후보한테 주는 거고요. 두 번째 표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정당에 주는 거예요. 자, 선거구 얘기가 나왔는데 독일 전국은 총 299개의 선거구로 잘게 쪼개져 있어요. 각 선거구마다 이 Erststimme 표를 제일 많이 받은 후보 딱 한 명씩만 Bundestag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299개의 자리가 벌써 채워지겠죠? 그러면 이게 끝이냐? 독일 연방의회에는 자리가 299석밖에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Zweitstimme가 남았잖아요. 이게 사실상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전국에 있는 유권자들이 각자 마음에 드는 정당에 한 표씩을 던졌으니까 이거를 계산해보면 대충 이제 줄이 세워지잖아요. 정당마다 퍼센티지가 나올 건데 바로 이 퍼센티지가 전체 의석인 598개 중에서 몇 자리를 어느 정당에 주는지 이걸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아 정당이 대충 한 10% 정도를 Zweitstimme를 얻어가지고 598석 중에 60석을 가져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니까 아까 Erststimme 선거구가 299개라고 했잖아요. 이 중에서 20개 선거구에서 이 아 정당 소속 후보가 당선이 된 거예요, 일단. 그러면 벌써 아 정당의 전체 할당량인 60석 중에서 20석이 채워졌죠?
그럼 이제 40석이 남는데 이 40석에 누구를 앉힐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해지겠죠. 여기에는 정당마다 Landesliste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각 주별로, Bundesland별로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Landesliste인 건데 이 리스트, 명부에는 각 정당마다 내부 투표를 거쳐서 결정된 후보들이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A 정당 베를린 란데슬리스트 첫 번째 후보 에밀리, 두 번째 후보 은선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당연히 리스트 위쪽에 있을수록 본데스탁 입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도 한번 상정해 볼 수 있겠죠. B 정당은요, Zweitstimme에서 20% 대충 얻었어요. 그래서 총 120석을 가져갈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이 정당에 너무 쟁쟁한 잘 나가는 후보들이 많다 보니까 벌써 Erststimme에서 200개 선거구에서 다 이겨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전체 유권자들의 20%만 이 B 정당을 지지하고 있고, 그래서 120석만 할당을 받아야 되는 건데 벌써 Erststimme에서 200석을 받아보니까 80석이 초과가 됐죠. 이 초과된 의석 내지는 그 자리에 앉는 의원들을 가리켜서 Überhangsmandate라고 하고요. 이렇게 초과 의석이 발생함으로써 B 정당이 전체 유권자들의 실제 지지율보다 과대대표되는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Ausgleichsmandate 제도가 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체 그냥 의석을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B 정당이 더 이상 과대대표되지 않겠죠? 간단.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정원이 598석인데 본데스탁에 초과 의석이랑 이거 보정 의석 합쳐가지고 지금은 막 700석 넘고 그렇습니다. 이 선거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정당 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일요일, 과연 어느 정당이 가장 많은 표를 받을지, 또 누가 차기 총리가 될지 정말 기대가 큰데요. 저는 비록 투표는 못하지만 저희 정당 사람들하고 모여서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선거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에밀리 및 윕실런 채널의 에밀리였습니다.